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신동일 지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나 일반인에게 하루는 공평하게 24시간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일반인으로 남는 것일까요? 우리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흐뭇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다양한 일들이 돈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몇 년 안에 자산 규모 얼마만큼의 부자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매월 얼마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이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며 구름처럼 흐릿하게 생각하면서도 부자가 되려는 실천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자의 꿈을 꾸는 것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이를 놓치면 만회하기 위해서 몇 곱절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 다닐 때가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기고 부자가 되려면 꼬박꼬박 수입이 들어올 때가 미래를 기획하고 알뜰하게 생활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려는 강렬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평범한 일반인 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단 출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힘은 뚜렷하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마음 먹는다는 것은 곧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일상과 작별하고 나의 가치관과 행동을 실제로 바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A4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나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계부를 적고 있다면 수입과 지출 합계를 바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부자가 되는 5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제1공식은 수입 빼기 지출이 1원 이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부자들은 맨손에서 시작할 때 마이너스 인생을 만드는 대출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없으면 안 쓴다라는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단돈 1원이라도 필요 없는 부분에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안 쓴다라는 정신으로 철저하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부자 되는 제2공식은 1원부터 돈으로 생각해 종잣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첫 종잣돈 마련에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종잣돈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원부터
돈으로 생각하기입니다. 푼돈을 돈으로 생각해야만 종잣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수백억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동전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푼돈을 모아 목돈, 즉 종잣돈을 만드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생각하는 종잣돈의 단위는 1억이지만 이런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목표를 세워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줄이고 담배를 줄여도 월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자 부부와 함께 카페에 가면 커피 L 사이즈를 시켜 나누어 마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부를 이룬 자산가들은 절약 습관이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 되는 제3공식은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주는 아바타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많게는 10개가 넘는 아바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급여 외에 이자가 나오는 이자 소득 아바타, 부동산 임대 소득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아바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 아바타 등 다양한 아바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자신이 직접 나가서 일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아바타를 여러 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반인은 사정이 생겨 며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위험해집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 역시 한꺼번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급여 외에 추가 수익을 올려주는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비밀은 종잣돈 마련과 아이템 창출에 있습니다. 즉, 자신만의 아이템을 창출해야 합니다. 종잣돈은 결국 급여를 대신해 소득을 올려줄 아바타를 만들기 위한 귀중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갖은 고초를 겪으며 마련한 종잣돈으로 아바타 마련에 성공하려면 나만의 아이템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20년에서 30년간 직장에서 인생을 보낸 50대 전후 명예퇴직자들이 창업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대부분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이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회사를 나오기 때문입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공이 많이 듭니다. 관심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부자 되는 제4공식은 현재 수입보다 아바타의 수입이 높은 경제적 독립을 이룹니다. 부자들은 사업을 창업하기 전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씁니다. 성공한 부자 중에 주먹구구식으로 창업해서 성공한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 수십 가지를 적은 후 이 중 최소 60%에 대해 해답을 얻었을 때 그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창업에 성공한 부자들의 비결은 이처럼 평상시 치밀하게 자신만의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꽃피울 경쟁력을 일찌감치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은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얼마 안 되는 퇴직금에 그 배에 달하는
대출까지 얹어 창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부자 되는 제5공식은 꾸준한 자기 개발로 생활 속에서 부자의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학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삶을 위한 평생 공부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사업이나 장사에 관해서는 죽도록 공부합니다. 부자는 일반인과 달리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들어오는 돈을 철저하게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한다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이나 부자가 된 후에나 변함이 없습니다. 작은 지출도 효율을 따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지출 통제력이 강합니다. 부자는 9,500만 원 정기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 기필코 500만 원을 모아 1억 원으로 신규 예금에 가입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종잣돈을 모아 1억 원을 5억 원으로 다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증식하는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이런 부자의 습관에는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1원이라도 돈으로 생각하고 모아야 종잣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든든한 뒷배도 휘황찬란한 학벌도 없이 성공한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자신에겐 푼돈도 재산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원가를 분석하고 회전율을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도 좋습니다. 이 집은 앞으로도 한동안 장사가 잘 될 거야.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기 테이블이 20개가 있는데 테이블당 4명씩으로 계산하면 총 80명이 먹을 수 있지. 점심때만 3회전이 가능할 것 같아. 1인당 2만 원으로 잡으면 매출이 상당하지? 나는 며칠 전 단지 내 학부모 이웃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왁자지껄하며 메뉴를 보고 밥 먹기에 바빴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음식점에 가더라도 객 단가와 회전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밥 먹으러 가서 꼭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를 굴려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부자들은 제이 회장처럼 평상시에도 이런 연습을 계속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이가 삶을 바꿉니다. 부자가 되려면 점심은 익숙한 사람보다 나를 성장시키는 다양한 사람들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평상시 가격 대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찾고 종류별, 거리별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상점에서는 손님의 수, 위치, 서비스 등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익을 추정해야 합니다. 부자의 책상은 일반인과 다릅니다. 정리정돈,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정리한다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정리라는 측면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 너저분한 상태에서 서류를 찾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반면 깔끔하게 관리된 책상에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단 몇 초라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것입니다. 부자와 일반인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소유한 것은 하루 24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부자로 가는 갈림길이 됩니다. 돈은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는 사람에게 갑니다. 부자의 깔끔한 통장 정리 습관을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자산을 철저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리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돈에 애정을 두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융상품의 만기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자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하면서 통장 만기를 놓쳐서 금리를 손해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자들은 하나의 수입원에서 탈피해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단계는 자신의 직장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월급쟁이 시절부터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리정돈이 기본입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주고 생각을 집중하게 해주며 강력한 실행력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맨손에서 성공한 부자들은 출발할 때부터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만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왔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자신을 발달시켰습니다. 자산관리, 사업관리, 인맥관리, 시간관리 모든 것이 정리와 연동됩니다. 정리,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는 일상에서 간혹 나 혼자 바쁜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리를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고 포기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느낀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발 내딛는 것이 성공의 시작입니다. 첫 출발은 기록부터입니다. 달력이나 앱에 현재의 상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일에는 통장의 이름, 만기일, 금액을 적어놓고 만기일에는 통장의 이름, 신규일, 만기 예상 금액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일만으로 만기를 놓쳐서 이자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집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책상에 너저분한 서류를 3분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지갑에 지폐를 가지런하게 정리하면서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서는 오늘 지출한 돈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지출을 줄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부자의 정리정돈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딱 한 걸음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미리암 윤기의 지음, 장혜경 옮김, 갈매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마침내 나쁜 습관을 버릴 용기를 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하루 한 걸음씩 시작하는 습관 훈련을 통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행동들을 여러 바꾸어 자신의 가능성을 크게 넓힐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깨닫고 버리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또 실패야 도저히 못 끊겠어.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런 푸념들과 그 원인인 습관은 행복과 만족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운동을 잘하며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날씬하고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첫걸음으로 시작되고 그 걸음은 우리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건 우리는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도전은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좋지 않은 행동과 사고 유형을 그 자체로 인식하고 그것을 대신할 긍정적 습관을 키워 굳건히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작은 변화가 일상에서 큰 변화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의식을 깨워 작은 성공의 가치를 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이사이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고 상을 주고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성공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크로 헤빗은 지금 여기에서 목표에 1%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걸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걸어가자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20층을 다 걸어 올라가지는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구간을 늘려가며 목표를 향해 다가가면 될 것입니다. 또 조깅을 매일 하자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최소 5km는 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조깅하러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의욕을 북돋기 위해 운동복을 새로 장만하거나 친구와 약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성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작은 성공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작은 목표를 세워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행동의 절반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습관은 좋습니다. 그리고 나쁘기도 합니다. 우리 뇌가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일상을 조직하여 안정감을 주는 루틴인데요.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우리의 행동에 족쇄를 채우는 나쁜 습관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런 종류의 습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먼저 습관이 어떻게 생기며 습관이란 대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은 실제로 우리 뇌에 영향을 주고 거꾸로 뇌는 습관과 그것의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뇌의 그 안락한 습관 모두가 우리의 인지와 주의력을 제한하여 행동 변화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특정 행동 패턴을 깨닫고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 패턴을 의심하며 가능하다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유익하지 못한데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행동 패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 없는 삶은 비현실적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변화가 있어야 시야를 넓히고 지평을 넓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을 뿐입니다. 습관은 돌에 새긴 법령이 아니라 근육처럼 반복 훈련으로 얻은 결과물입니다. 훈련을 그치면 근육처럼 축 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신의 많은 행동 패턴이 현재의 생활과는 더는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런 습관들이 삶에 유익할 리가 없고 심지어 얼른 버리고 싶을 만큼 신경에 거슬릴 때도 많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쉬지 않고 새로운 숙제가 밀려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대부분을 별 어려움 없이 잘 처리합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생각과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의 유익함을 따져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유연성을 잃지 않으면 예상치 못했던 일에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전해야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쉬지 않고 도전하면 경험치도 넓어집니다. 그럼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도 잘 대처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여유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아직 바라는 수준인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가? 방위폭탄 맞았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쓸고 닦고 버리고 정리를 해서 드디어 2시간 만에 목표를 달성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시스템을 통해 애당초 방이 그렇게 어질러지지 않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체계지향적 행동은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빨래는 바로바로 세탁기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설거지 그릇이 넘칠 때까지, 입을 옷이 없을 때까지 버티지 말고 그때그때 치우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걸음,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크게 필요치 않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이 어떻든 목표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순간의 성공이 안겨다 준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목표는 방향을 정해주지만 지속성이 있으려면 체계가 필요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세세한 목표를 세우려면 2시간 안에, 오늘 저녁에, 이번 주말까지, 이처럼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달성하고픈 현실적인 목표 5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을 위한 목표여야 합니다. 남들이 칭찬하건 야단을 치건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목표여야 합니다. 그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면 됩니다. 딴청 피우는 버릇을 차단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피하라. 두뇌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그건 자동화한 과정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아침에 이를 닦으면서 뭘 입을지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한 일 2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긴 글을 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항상 곁에 둘 필요는 없다. 딩동. 문자가 왔다는 신호,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신호에 바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람 기능을 끄고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문자나 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꾸 눈이 스마트폰 쪽으로 가면 비행 모드를 설정하거나 꺼내기 힘든 곳에 집어넣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미루지 마라. 미루는 버릇은 목표에 독이 됩니다. 잠깐 몸은 편하겠지만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데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 못하는데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핑계가 과연 적당한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라. 저녁에 내일 처리하고 싶은 작은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맨 위에 적으면 됩니다. 자는 동안 자신의 무의식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고민 말고 바로 그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2분 규칙을 시험해보라. 작지만 중요한 일은 절대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처리하는 것입니다. 포모도로 기술을 활용해보라. 포모도로 기술이라는 시간 관리 방법은 1980년대 개발되었고 토마토처럼 생긴 부업용 알람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부업용 알람이건 스마트폰 알람이건 타이머를 25분에 맞춥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온전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25분이 지나면 잠시 쉽니다. 4번 반복한 후에는 조금 길게 쉬어야 합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 25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딴짓을 의식적으로 깨달으라. 목표나 업무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면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유 없이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 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바로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이 말을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무엇에 정신이 팔리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뇌는 시급하지 않은 소소한 딴짓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튼튼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동 변화 기간은 습관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은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습관은 복잡한 습관보다 배우기도 버리기도 더 쉽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단 것을 딱 끊기는 어렵지만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거나 먹은 그릇을 바로 설거지하는 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습관은 배우기보다 버리기가 더 힘듭니다. 묵은 습관은 다른 습관으로 대체하면 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대안 없이 바로 끊어버리기는 힘이 듭니다. 우리 뇌가 루틴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의지, 자제, 훈련이 빠른 목표 달성을 돕습니다. 또한 동기가 클수록 행동 변화도 빠릅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이 방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표는 명확할수록 좋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 먼저 동기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준비가 반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목표를 이룰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심삼일을 넘어 꾸준히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선물에 감탄하는 법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뒷걸음질을 예방하려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4가지 전략으로 부담을 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 스트레스를 인지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해댑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정서적 위기는 몸은 물론이고 마음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머리가 아프고 등이 쑤시며 소화가 안 되고 더 심해질 경우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근육이 뭉치고 혈압이 오르거나 떨어집니다. 입맛이 떨어지거나 식탐이 느는 것도 스트레스가 원인이며 짜증이 나고 화가 솟구치며 마음이 우울할 때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때에 알아차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몸의 신호를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2. 통제의 노력을 내려놓는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온갖 것들을 잽니다.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 하루 몇 칼로리를 섭취하는지, 몇 리터의 물을 마시는지, 심박수는 어떤지, 잠은 잘 잤는지 등등 온갖 것들을 세고 따지고 잽니다. 다 건강에 좋을 거라고 하는 일이지만 때론 그 모든 통제의 노력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만사를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삶의 목적은 성과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3. 기대를 이야기한다. 세상 누구도 내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나 역시 남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근심과 불안, 바람과 요구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괜히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기대를 내려놓는다. 최고의 기대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실망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높거나 이루지 못할 목표를 자신에게 요구한다면 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기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특정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인생이 준비해둔 놀라운 선물들에 한껏 감탄하게 됩니다. 단념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루씩 조금 더 행복해지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